안녕하세요. 첫 시간에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을 PPT 자료에 이렇게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받는 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30일이 지나면 아마 등록을 다시 뭐 하겠냐, 로그인을 하겠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내에서 혹시나 데스크탑이나 뭐 노트북이나 교내에서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려면은 학교의 학생 포털 서비스에 가서 라이센스를 받고 무료로 설치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집에서 설치하는 거는 이게 불법 소프트웨어로 걸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다시 한 번 더 무료로 라이센스 없이 다운받아서 쓸 수 있고 그 다음 그 설치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걸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 우리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되겠죠? 잠시만 제가 그런 파일을 다시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기 이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파일은 다시 제가 강의 자료에다가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해가 안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천천히 작업을 하면서 실습하는 환경도 다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visualstudio.microsoft.com/ko 한글 버전으로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 사이트를 요즘은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에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하니까 크롬 주소창에 이 URL 주소를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래에 보이는 그림처럼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입니다. 그죠? 스튜디오 코드도 아니고 스튜디오 여기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에 2019 커뮤니티 2019라는 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면서 먼저 실행을 하겠냐 뭐 이렇게도 묻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실행 파일을 여러분 PC에 저장을 한 후에 그걸 인스톨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바탕화면에 놓고 실행하고 난 다음 다시 이 exe 파일은 삭제하면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설치를 하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운로드 되고 설치되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 걸리는데 못 기다리고 다른데 로그온을 해서 뭐 검색을 한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얘가 제대로 잘 깔리는지 봐주시는 게 좀 괜찮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설치가 제대로 되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C++를 사용한 그 데스크탑 개발용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해줄 거예요. C++를 사용한 데스크탑 개발이라고 한 얘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 설치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오른쪽에 세부 정보는 옵션으로 주는 그대로 쓰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손대실 건 없을 거고요. 설치 버튼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또다시 이제 설치가 또 돌아가겠죠. 그래서 설치 후에 내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체크 박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체크하는 게 낫겠죠. 그죠? 자, 그래서 또 완료될 때까지 좀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기다려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로그인 버튼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클릭을 할 경우에는 계정이 있을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혹시나 있으면 로그인 하시면 되고 계정이 없으면 나중에 로그인 또는 뭐 새로 만드세요 라는 요걸 클릭하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30일 뒤에 평가판을 다시 한 번 더 연장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30일이 지났어요. 로그인도 하지 않고 그냥 썼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30일 뒤에
내가 딱 클릭을 했더니 스튜디오에 이런 화면이 나타났어요. 그럴 땐 업데이트된 라이센스 확인이란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평가판을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나 나는 그때 연장해서 들어갔는데 나는 계정이 없어 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계정을 하나를 인가를 받으시면 되는데 제가 참고로 보기에는 메일 주소를 학교 메일 주소로 하는 게 조금 나중에 오피스 365라든지 학교에서 뭐 실시간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쓴다면 그 계정을 쓰기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학교 메일 주소를 계정을 하나 받아 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라이센스를 연장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하기. 자, 실행하는 거는 제 화면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기 위해서 아래에 윈도우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 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니까 V로 시작하는 곳을 찾아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9라는 얘를 클릭을 해 봅니다. 자, 클릭을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이 되면서 창이 이렇게 하나 보이게 됩니다. 자, 일단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난 챕터 1에서 맨 마지막에 이름을 출력하는 그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한번 실습을 해보라고 교재에도 있었는데요. 자, 그 프로젝트를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새 프로젝트라는 이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빈 프로젝트 뭐 콘솔에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땡겨서 쓸 게 아니기 때문에 빈 프로젝트라는 여기 메뉴를 클릭을 할 겁니다. 빈 프로젝트를 가서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자, 다음 누르게 되면 프로젝트 이름이라고 주게 돼 있는데 이때 내가 파일을 어느 위치에다가 저장을 할 건지 본인이 한번 기억을 해 보시면 되겠죠. 나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파일을 정하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내 PC의 문서에 폴더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폴더 선택. 그러면 저는 더큐먼트에 KNUC라고 했는 여기 폴더에 프로젝트가 생기겠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프로젝트의 이름은 내가 원하는 위치를 정했다면 이름을 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첫 프로젝트라고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래에 솔루션 및 프로젝트를 같은 디렉토리에 배치를 하겠냐라는 거는 체크를 합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솔루션 폴더 아래에 프로젝트 폴더가 또 생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 만들겠다라고 클릭을 합니다. 일단 위치가 본인이 선택한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들기 클릭을 해봅니다. 자, 클릭을 하면 살짝 프로젝트 라이브러리를 얘가 구성을 합니다. 자, 구성을 하고 나서 이렇게 창이 펼쳐지게 되죠. 요게 이제 첫 화면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여기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저는 요걸 좀 잠시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아까 경로를 정했던 그 폴더의 파일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내 문서에 저는 폴더를 KNUC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프로젝트 이름 첫 프로젝트라고 줬던 프로젝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프로젝트에 새 소스 파일을 한번 추가를 시켜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솔루션 탐색기라고 오른쪽에 보이는 탐색 창에서
이제 참조, 첫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프로젝트 이름을 줬었는데 그 프로젝트 안에 소스 파일이라는 폴더가 보일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소스 파일이라는 이 폴더가 선택이 되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추가라는 버튼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추가에 새 항목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보면 내가 이제 이 프로젝트에 어떤 걸 추가를 하겠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서 C++, 저희는 C 프로그래밍인데요. 왜 CPP를 선택을 하나요? 라고 할 거예요. C를 할 때 C++가 C를 참고해서 라이브러리를 같이 쓰기 때문에 .cpp라고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C++ 파일이라는 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아래에 와서 소스 파일 이름을 여기다가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첫 소스 파일이라는 파일명을 입력을 하고 추가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면 탐색창에 첫 소스 파일 .cpp라고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파일 확장자를 생략하고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cpp라는 것이. 자, 그래서 .cpp라고 하면 C++ 언어에 맞게끔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C 언어에서만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려면 확장자를 .c로 직접 소스 파일 .c까지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일단 편리하게 둘 다 뭐 혼용되는 그 선에서 우리가 활용을 할 거니까 .cpp라는 확장자가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첫 소스 파일까지만 입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소스 파일 .cpp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코딩 창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일단 우리가 그 C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은 백슬래시 기호를 우리가 쓰는 경우가 생겨집니다. 자, C 언어에서 사용되는 백슬래시 기호는 우리나라의 그 통화 단위가 있죠. 원 기호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글꼴에 따라서 뭐 원으로 되기도 하고 역슬러시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역슬러시로 표현이 되면 좋겠죠. 자, 그래서 그 기능을 원 표시가 아닌 역슬러시로 표현이 되게끔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자, 메뉴를 한번 가볼게요. 도구에 가보시면 이거는 안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 역슬래시로 해놓으면 원 표시랑 헷갈리지 않으니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구에 옵션 메뉴에 가보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메뉴들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프로젝트 및 솔루션은 닫고 환경이란 데를 가볼게요. 바로 밑에 있어요. 자, 환경에 가면 글꼴 및 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글꼴과 그 다음 색을 바꿀 수 있는 설정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도둠체라고 되어 있는 글꼴을 우리가 콘솔이라고 바꿔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C로 찾아가겠습니다. 자, C로 가서 콘솔이라고 있는 콘솔 에즈, 그죠? 콘솔 에즈라고 있는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확인 버튼. 자, 그래서 이 글자를 역슬러시, 그러니까 백슬러시죠. 백슬러시를 나는 원 표시로도 써야 되겠어. 원 표시로 해도 별 문제가 없어. 그러면 굳이 안 바꾸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편집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소스 창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샵 include 여기에 있는 언어 구조는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printf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can you 그 다음에 C programming language라는 이 문장을 한번 출력해봐라 하는 그 언어를 여기다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return 0까지 그 다음 C 언어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한 문장이 하나의 실행 문장이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끝난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을 다 하고 나면 이제는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자, 일단은 실행을 한번 해 보는데요.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디버그라는 메뉴에 가서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이라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메뉴를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디버그 메뉴에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리턴 0까지 세미콜론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 단축키로 키보드에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5번 키를 이렇게 눌러 주셔도 똑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콘솔 창에 자, 우리가 printf 찍어라 KNU라고 찍고 그 다음 또 찍어라 printf C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했기 때문에 KNU C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게 띄워쓰기도 없이 쭉 달아서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나는 줄바꿈을 해야겠어. KNU 다음 줄에 나는 얘를 찍을래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역슬러시, 우리 아까 도구에서 역슬러시는 원이 아닌 슬러시로 표시를 해라 라는 걸 환경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저는 역슬러시가 나오는 거예요. 도구에 가서 내가 폰트를 바꿔주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원 표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영문자 N 이란 걸 넣어줍니다. 요게 이제 줄바꿈 기호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컨트롤 F5번 실행을 해보면 아까랑 다르게 KNU 다음 줄에 C 프로그래밍 랭귀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된 콘솔 창에서 여기서 뭐 스페이스를 눌러도 되고 엔터키를 눌러도 돼요. 누르면 다시 코드 창으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리턴 제로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류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오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리턴 제로라고 있는 제로 숫자 0을 여기서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F5번 해서 실행을 시키겠죠.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리턴 제로라는 그 리턴 값이 없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그 구문인데 거기에서 있어야 할 0을 제가 일부러 지워버린 거예요. 자, 지웠더니 여기에 이제 빌드 오류가 났습니다 라는 창이 뜨죠. 그래서 여기서 아니요 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뭔가 에러가 났습니다 라고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오류 코드가 여기 있어요. C2561번이라고 있네요. 그러면 이 오류 코드를 우리가 찾아가서 어디서 오류가 났나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류 메시지의 끝을 봤더니 7번째 줄에 뭐가 에러가 있네요 라고 나와요. 지금 몇 줄 안 되니까 7번째 줄 바로 찾아갈 수 있지만 만약에 코드 라인이 엄청 많다 그러면 이 에러 메시지 난 곳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나면서 에러 메시지가 있는 곳 그곳에 막대 그 프롬프트가 보여지면서 깜빡깜빡 거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0이라고 고쳐주고 우리가 반환값이 없다라는 구문에서 얘가 빠졌구나 라는 걸 알고 다시 F5번 실행을 해보면 제대로 이렇게 실행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수시로
코드를 알고리즘에 맞게끔 작성을 하고 지금처럼 실행을 해서 에러가 발생을 하면 그 에러가 뭐가 났는지를 찾아가면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도록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나오도록 반복해서 실행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게 당연해요. 중간에서 뭔가 오타를 넣었을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자, 그래서 오류를 수정해 가면서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재밌다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모든 걸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젝트가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자, 이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얘를 저장을 할 건가 하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장을 할 때 위에 보시면 메뉴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일에 가서 모두 저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 내가 지금 작성한 게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첫 소스 파일 .cpp라는 파일이 저장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현재 이 솔루션을 나는 닫고 싶어요. 솔루션을 여기 보면 솔루션 첫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 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얘들을 난 다 닫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파일에 가서 그 다음 솔루션 닫기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프로젝트는 닫았는데 다른 솔루션을 난 할래. 그러면 요런 창이 뜨는데 여기서 내가 했던 거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저는 없어요. 할 게 없기 때문에 솔루션은 닫았는데 나는 비주얼 스튜디오 완전히 난 얘를 닫아야겠어 라고 하게 되면 파일에 가서 맨 아래에 끝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솔루션을 완전히 닫고 프로젝트도 닫고 스튜디오 자체도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이런 버튼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닫았는 걸 다시 열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열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열기 위해서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니까 V 가서 비주얼 스튜디오 해서 스튜디오를 실행을 시킵니다. 자, 실행을 시키면 제가 이제 열어봤던 것 그게 이제 여기 열려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만약에 새 프로젝트로 내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갔어요. 프로젝트 1으로 만들기 이렇게 갔는데 조금 기다릴게요. 자, 프로젝트 1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니야. 나는 이 솔루션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다시 파일에 가서 열기에 가셔가지고 프로젝트 슬러시 솔루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내가 아까 저장했던 can you see라는 데 가서 첫 프로젝트에 첫 프로젝트 .sln 솔루션이에요. 얘를 열기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솔루션을 열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찾아가지 않으면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파일에 가서 최근에 사용한 프로젝트 및 솔루션이란 메뉴가 있어요. 여기 가셔가지고 내가 그동안 썼던 거, 그죠? 지금은 한 7개 정도 보여지는데 1번의 번호를 부여받은 얘가 최종적으로 내가 최근에 사용한 프로젝트겠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서 열어보셔도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열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열었던 프로젝트 닫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파일에 가서 솔루션 닫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 모두 저장이라고 해서 저장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거 끝낼래 해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끝낼 수도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했습니다.